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차는 느낌 드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여성분들은 월경 때문이겠거니 컨디션 문제겠거니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런 증상이 사실 철결핍성 빈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철결핍성 빈혈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산부인과 전문의 강남세브란스병원 이인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생식내분비에 재직 중인 이인하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우리가 나눠볼 주제가 철결핍성 빈혈인데요. 빈혈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실제로 이 질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철결핍성 빈혈은 여성에게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피로나 컨디션 문제로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철분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철결핍성 빈혈이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철결핍성 빈혈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상태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일단 빈혈은 혈액이 우리 몸에 필요한 성소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철결핍성 빈혈은 적혈구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철분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철분은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인데,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철분이 부족해지면은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응요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철결핍성 빈혈이 갑자기 생기는 질환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몸에 저장된 철분이 먼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적혈구 생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점차 빈혈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그냥 컨디션이 떨어졌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고, 시간 지나면서 피로감이나 어지러움, 숨참 같은 증상들도 점점 뚜렷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철분은 단순히 적혈구 생성뿐 아니라 에너지 생성, 면역 기능, 신경 기능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부족해지면 전반적인 신체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특히 철결핍성 빈혈이 여성에게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타나나요? 실제 국내 데이터에서는 약 35만 명 정도가 철결핍성 빈혈 환자로 보고가 되는데요. 이 중에 여성이 남성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임기 여성, 즉 30대부터 40대 여성에서 환자 비중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꽤 큰데요. 이 여성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성 생애주기 자체가 철분 손실이랑 요구 증가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월경을 보게 되면은 정상적인 경우에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혈액의 손실이 되게 되는 거고, 이때 철분도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월경량이 많은 경우에는 80ml 이상까지도 증가하면서 그만큼 철 손실이 더 커지고, 또 철결핍 위험도 더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신 시기에는 또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철분 요구량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신 기간 동안에는 태아 성장, 태반 형성, 그리고 산모의 혈액량 증가까지 포함해서 약 1000ml 정도 추가적인 철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시기에 충분하게 철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이로 인해서 철결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혹시 출산 이후에도 영향이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출산 과정에서 출혈이 동반되기 때문에 철분이 추가로 손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도 철결핍 상태가 회복되지가 않으면 피로감이나 모유 감소,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경량이 많은 분들, 그리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회복기인 분들,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경우처럼 출혈이나 철 요구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여성에게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라면 내가 해당되는지 스스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철결핍성 빈혈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피로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쉬어도 계속 기운이 없거나 또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움이나 두통이 반복되는 경우도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지러운 증상이 있을 때는 이제 빈혈이랑 그래도 연결을 좀 시키시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답답함이나 두근거림 이런 것들은 관련된 증상으로 잘 생각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더 놓치기가 쉬운 질환입니다. 또 이제 피부가 창백해 보이거나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손톱이 잘 부러지는 등의 외형적 변화로 먼저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평소보다 쉽게 무기력해졌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이런 증상이 월경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좀 주의를 요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과다 월경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철분 손실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이런 철결핍성 빈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이제 한번 월경할 때 80ml 이상의 출혈이 있으면은 월경 과다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경 기간이 7일 이상 또 지속이 된다든지 한두 시간에 한 번씩 계속 패드를 이제 넘쳐가지고 갈아야 되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는 이제 과다월경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한 손바닥 크기가 넘는 덩어리혈이 반복적으로 배출이 되거나 월경 기간 동안 피로감이나 어지러움이 심해지는 경우도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실제로 본인 월경이랑 다른 분의 월경을 이제 비교해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판단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좀 이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이 PBAC 점수라는 것입니다. PBAC 점수는 조금 생소한데요. 어떤 점수인가요? PBAC 점수는 월경 기간 동안 사용하는 이제 생리대나 탐폰이 이제 어느 정도 적셔졌는지 아니면 덩어리 혈이 나왔는지 여부 등을 통해서 점수로 이제 환산을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리대가 이제 그 픽토그램으로 표시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젖었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게 매겨지고 또 덩어리 혈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더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 점수를 기록을 해서 한 주기의 총점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100점이 넘어가게 되면은 월경 과다를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활용을 하면은 본인의 월경 양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병원 방문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주신 증상들이 워낙 흔하다 보니까 그냥 참고 지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철결핍성 빈혈을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피로하거나 어지러운 증상을 단순 컨디션 문제로만 생각하고 지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무리 없이 하던 활동도 점점 힘들어지고 업무나 학업 같은 집중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생산성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결핍성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반복되면서 활동 자체를 줄이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활동량이 감소하면 체력 저하로 이어지고 또 다시 그 피로가 더 심해지는 악순환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런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은 인지 기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기억력이 저하되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전반적인 업무 수행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경 과다가 있는 상태에서는 철결핍성 빈혈이 교정되지 않으면 이제 피로감이나 어지러움이 계속 반복되면서 삶의 질이 이제 많이 떨어질 수 있고요. 또 임신을 계획하는 분이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상황이 더 중요해집니다. 임신 중에 철결핍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이제 뱃속에 있는 태아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출산 과정에서까지도 합병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도 철결핍성 빈혈을 방치하면 수혈 필요성도 증가할 수가 있고 또 수술하고 회복이 지연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상황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철결핍성 빈혈은 흔한 질환이지만 방치를 하면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임신, 수술 등 중요한 상황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 지내시면 안 됩니다. 원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또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은 방치하지 말고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질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철결핍성 빈혈이 의심되는 경우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통해 진단을 하게 되나요? 사실 철결핍성 빈혈은 비교적 간단하게 혈액검사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혈액검사인 CBC 검사를 통해서 빈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검사에서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그 수치로 빈혈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모글로빈 검사를 통해서 빈혈 여부가 확인이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체내 철 관련 검사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검사가 혈청 페리틴이나 트랜스페린 포화도 같은 지표를 보게 되는데 이제 이를 통해서 체내에 저장된 철분이 얼마나 부족한 상태인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결핍성 빈혈은 다른 원인에 의한 빈혈이랑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게 쉽고 또 필요한 과정입니다. 검사 자체는 크게 부담이 되는 편은 아닌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혈액 검사로만 진행할 수 있고 금식도 필요 없는 검사라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안 하고 그냥 참고 지내는 것보다는 이제 쉬운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걸 권고를 드립니다. 네. 선생님, 검사를 통해 철결핍성 빈혈이 확인되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빈혈 치료의 기본은 부족한 철분을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나 빈혈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먹는 철분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맥 주사로 투여하는 철분 주사, 정말 급한 경우에는 수혈까지도 있습니다. 경구 철분제가 이제 가장 비교적 가벼운 철결핍 상태에서 먼저 고려되는 치료 방법이고요. 이제 복용하는 거는 되게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체내 철분이 충분히 이제 채워지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보통 한 수개월 정도 복용을 해야 되고 드시다가 복통이나 변비 아니면 위장관 부작용 이제 메스꺼움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복용을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경구 철분제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있는 분들에서는 빠른 철분 보충을 위해서 정맥으로 철분을 투여하는 치료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철분이 이제 혈류로 직접 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흡수 과정에 제한을 받지도 않고 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철분을 보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빠르게 보충이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정맥 철분 주사는 한 번 투여했을 때 수백 ml에서 최대 1000ml까지도 철분을 보충할 수가 있고요. 투여 시간도 약 15분 내외로 비교적 짧습니다. 그리고 투여하고 나면은 수일 내에 저장철이 상승을 하고 2에서 4주 정도면은 헤모글로빈 수치도 의미 있게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빈혈이 비교적 심한 경우처럼 빠르게 철분을 보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아주 중요한 치료 옵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구 철분제를 복용하기 어려운 환자나 변비나 이제 위장장애 같은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도 좋은 옵션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환자의 빈혈 정도, 치료 속도의 필요성, 복용 가능 여부, 그리고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혹시 수혈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이제 수혈은 피를 직접 이제 혈관으로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치료라기보다는 너무 빈혈이 심하게 중증인 경우에 빠르게 교정이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헤모글로빈 수치는 빠르게 올려줍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근본적인 철분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 빈혈의 급성 교정 이후에도 반드시 장기적인 철분 보충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결핍성 빈혈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진단받았으면 치료를 미루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선생님, 치료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철결핍성 빈혈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려면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나요? 그러니까 철결핍성 빈혈이라는 게 철분이 이제 부족한 거니까 일단 철분을 섭취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제 철분이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서 육류, 간, 해산물, 콩류 같은 것들을 이제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비타민 C랑 같이 섭취를 하면은 흡수가 더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단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식이만으로는 이제 충분히 보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과다월경이 있으시거나 임신 중이거나 출산 이후처럼 철분 요구량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음식만으로 섭취하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또 필요한 적정 철분 보충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상태를 잘 알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철 상태를 확인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담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철결핍성 빈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철결핍성 빈혈은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지만 피로나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일상에서 흔하다 보니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월경량이 많거나 비슷한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철분 부족과 관련된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증상이 의심된다면 비교적 간단한 검사로 확인이 가능하고 상태에 따라 먹는 철분제뿐 아니라 정맥으로 철분을 보충하는 치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철결핍성 빈혈은 흔하지만 방치하기 쉬운 질환입니다. 단순한 컨디션 문제로 넘기지 마시고 또 과다월경도 동반이 돼 있다면은 본인의 상태를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도 어렵지 않고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면 비교적 빠르게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